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비농업 일자리 증가 폭이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되면서 금리 하락을 기대하던 금융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며 뉴욕 증시를 이끌어온 대형 기술주들이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 동시다발한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2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번 주 강풍이 또 예고되며 산불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산불인 팰리세이드 산불의 진압률은 11%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동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수일 혹은 수주 내에 두 정상 간의 전화 통화가 있을 것이라며 휴전을 통해 종전 협상의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저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빅스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빅스입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저와 함께하는 날이죠. 자, 지난주에는 날씨가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운 줄도 모르고 증시를 또 이렇게 대응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 시작부터 차가운 느낌이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여러 가지 지표들,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인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증시가 잠깐 숨고르기의 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또 어떠한 대응을 통해 우리가 또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혼자라면, 내가 지금 시장이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다면 오늘 방송을 좀 끝까지 시청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이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과 여러분들의 수익을 챙겨줄 종목들 갖고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늘상 월요일에 국내 증시가 빨간불을 켜면 참 이번 한 주가 기분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반대로 파란불을 켜면서 시작하면 이번 한 주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앞서기도 하죠. 하지만 주식광장과 함께 하시면서 대표님의 전략을 가져가시면요, 시장이 어렵다고 한들 여러분은 그 안에서 돌파구를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대표님의 관심주 그리고 밀착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으로 만나본 투데이 증시 이슈들 하나씩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시죠. 자, 뉴욕 증시는 다시 한 번 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또 한 번의 고용 시장의 탄탄함이 나타났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더 축소가 됐습니다. 사실 대표님께서는 방송에서 어찌됐던 이 금리 인하라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또 미국 증시의 이 조정이 좀 길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떨까요?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또 좋은 날은 굉장히 짧게 느껴지잖아요. 특히나 이제 또 주말 같은 경우 어때요? 평일보다 주말이 짧긴 하지만 생각보다 더 짧게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또 증시를 보면 항상 상승할 때는 굉장히 짧게 느껴져요. 막 상승장에서는. 근데 반대로 내려갈 때는 막상 보면 상승할 때보다 상당히 기간이 짧거든요. 네. 조정하는 기간들을 보면. 근데 막상 이 조정을 받고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체감상으로 훨씬 길다.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이제 말 맞다나 금리 인하가 앞으로 횟수가 줄어든 게 자체가 악재로 반영이 됐다면 네. 지금처럼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왜?
더 크게 떨어질 거거든요. 아.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점진적인 하락세가 보여지면서 매물을 조금씩 소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상 미국 증시가 올라간 걸 본다면 네. 이 정도 조정은 당연하게 이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것도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막상 우리나라 증시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또 굉장히 막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가 별로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간 것 같은데 네. 이따가 지수 차트를 같이 볼 테지만 막상 많이 올라갔어요. 음. 근데 또 떨어지는 거, 하루 이틀 떨어지니까 또 어때요? 굉장히 또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는 것처럼 보이듯이 맞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 바로 앞에 내일만 걱정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조정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길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안 좋은 상황일수록 체감하는 게 더 길게 느껴지기도 한다라고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올라갔던 뉴욕 증시죠.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조정 장세에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계속해서 LA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도 뭐 피해액이 73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주말 사이에도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증시에서는 아예 이 LA 산불 테마가 생겨버렸죠. 맞습니다. 지금 테마 자체도 그렇고 지금 사실 LA에 관련되어 있는 산불 하나의 테마지만 네. 그 안에서도 뭐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재건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들이나 전력 설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나 네. 혹은 이 어때요? 지금 기상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겠죠. 네. 많은 것들이 탔기 때문에 떠다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기청정기 관련주들 그냥 하물며 여러 가지 테마들이 후속 테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릴 테지만 저는 사실 지금의 시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둘 다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네. 근데 전반적인 시점에서 사실상 우리가 시장이 상승장이었다면 조금 더 기술주적인 부분들로 살펴봤을 때 조금 더 탄력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침체가 되다 보니 네. 이런 관련주들이 조금 더 부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캘리포니아주 특징적으로만 봤을 때도 지금 이번 산불 피해로만 GDP의 약 4% 정도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크게 또 이런 재난재해가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의 시점에서는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고 대신에 이 테마 자체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해소될 악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수익 구간인데 막 조금 더 길게 욕심내서 끌고 가기보단 내가 만약에 잡았다면 지금 수익 구간이라면 네.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끌고 가시면 사실상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테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LA 산불과 관련해서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바심 그리고 욕심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테마성을 띠는 종목들이 많은 상황이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악재 이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고 가기보다는 내가 지금 수익권이라면 이 정도쯤 했으면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테마성 안에서 내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있지 않을까 아직도 찾고 계신다면 오늘 대표님께서 관심주 그리고 밀착 종목까지 가져오셨거든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마지막으로는 이 우크라 재건과 관련해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트럼프와 푸틴이 이제는 회동을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젤렌스키 대통령과는 접촉이 있었지만 푸틴과는 뭐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취임을 앞두고 이제는 종전 협상을 본격화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걸까요? 아무래도 미국 대선을 시작하기 전부터 사실 이 우크라 재건주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후속주 수혜주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연관성이 이렇게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는 이런 부분들 이런 개별적인 이슈들도 그렇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또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이슈 하나가 있잖아요. 이거 LA 산불 같은 테마. 네. 이 어떻게 보면 LA 산불로 인해서 결국엔 재건주들이 또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직접적인 관련주가 오늘 뭐 시간에 상한가도 기록을 했고 이렇게 또 움직임을 또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사실 주말에 있었던 이슈들이 계속 부각되는 그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올라갔다가 조정이 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눌림목으로 공략하기가 딱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이슈적인 부분으로 살펴봤을 때도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눌림목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딱 최적의 눌림목 구간이 아닐까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반적인 재건주를 조금 한번 살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관련주와 이 전략 방법들은 제가 또 이 팍스통신망 안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근데 팍스통신망 이게 뭐냐? 하단 지금 QR코드 있죠? 이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으신다면 여기에 대한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링크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팍스통신망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가 한 10분 정도 같이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 궁금증들, 여기에 대한 답변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건 관련주들 사실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또 LA 산불과도 엮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지금이라도 하나 담아봐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전략도 세워주신다고 하니까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뤄볼 수 있는 이슈들 미리 보기 통해서 간략하게만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팩트체크 통해서 더 세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님이 가져오신 전략들 그 안에서 만나볼 수 있는 관심주 그리고 밀착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조금 더 세세하게 들여다보실 수 있으니까 50분까지 함께 해주시죠.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는 대표님의 관심주 그리고 밀착 종목까지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50분까지만 진행되기 때문에 방송이 끝나고 나서는 아직 들을 얘기가 더 남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이 라이브 방송 안에 들어오시면 방송 안에서 못 다 들은 얘기들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받아가실 수 있거든요.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부터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었는데 양시장이 파랗게 물든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04% 내리면서 2,489선으로 마무리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1.35% 하락한 708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 영향도 어느 정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금리나 지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국인의 자금이 조금 빠져나간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8천억 원 넘게 물량을 덜어냈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를 조금 하방으로 끌어내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의 흐름은 나쁘지 않다, 이런 시각들도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까지 단기적으로 양시장에서 조금 과열 양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추세 전환으로 보기보다는 쉬어가는 흐름이다,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수급의 쏠림에는 여러분이 주목을 조금 더 해보셔야겠습니다. 앞서서도 짚어봤었지만 LA 산불 테마가 나타나면서 전력 설비, 전선부터 탄소 배출 그리고 공기청정기 테마까지 상승세 보였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활기를 보여주는 건 아니다 보니까 테마성을 띠는 종목들이 수급을 조금 빨아들이는 것 같은 모습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시장 자체가 좀 뒤숭숭한 분위기가 좀 네. 가장 크잖아요. 트럼프의 이제 본격적인 이 정부 자체가 이제 시작될 직전이기도 하고 그렇죠. 최근에 또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고용 지표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될 CPI나 PPI 물가 지표까지 사실상 전반적으로 뭐 금리에 대한 우려나 달러 환율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사실상 지금 조금 더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경기 심리가 계속 부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양지수 모두 1%대 이상에서 급락을 조금 보여주고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오늘 조금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점이기도 하지만 오늘 시장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표적인 종목들 우리가 최근에 또 흐름을 가져갔던 종목들이 있죠. 대표적인 뭐 로봇주들이나 뭐 반도체주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산불로도 엮이기도 했지만 탄소 포집 관련주들, 탄소 배출 관련주들이 또 강한 모습들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여기 더불어서 뭐 우크라 재건주들도 같이 움직임을 또 보여주기도 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의 공통점은 사실 뭐냐? 지금 사실 이런 LA 산불 얘기와 제외하고도 그 전부터 계속 움직임은 시장에서 꾸준하게 나왔던 종목들이라는 점이에요. 그 외에도 오늘 대표적인 로봇 관련주들만 보더라도 사실 어느 정도 상승 부분이 나왔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왔던 종목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좀 따져갔을 때는 지금 시장 전반적인 하락 추세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상승 부분에 대한 이 매물 소화 과정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난주 이제 수요일이죠. 지난주 수요일까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어요. 제가 아까 전에 인사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또 좋은 것은 되게 짧게 느껴지고 나쁜 건 굉장히 길게 느껴지잖아요. 체감적으로. 근데 지금 보시면 올라갈 때도 막상 거의 4거래일, 5거래일 가까이 상승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기준으로 2,400포인트에서 2,540포인트 선까지 무려 140포인트 이상의 상승폭을 나타내기도 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당시 눌림목 기준으로 코스닥은 660선에서 대략 720선 까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의 시점상 대략 이틀밖에 안 되는데 체감적으로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이 이렇게 하락한다 하더라도 막상 종목들을 잘 들여다보면은 오히려 좀 과하게 상승을 했던 종목들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거의 뭐 지수의 하락분과 비슷할 정도로 2% 내지 3% 정도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근데 오늘의 좀 아쉬운 점은 외국인의 매도세인 것 같아요. 현물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에서만 무려 8,700억 정도의 매도세를 좀 보여주기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선물 계약수로만 대략 4,300계약 정도를 매도로 조금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앞으로 조금 더 하락을 조금 더 보여줄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시장의 분석을 어떻게 했죠? 자, 코스피 기준으로 2,403만 오면 다시 시장은 강하게 탄력적인 반등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자, 근데 반대로 2,500선이 오게 되면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 반복되는 구간 안에서 자, 지금까지의 시장은 이 단기 이평선들로 인한 어느 정도의 매집 구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의 시점에서는 강한 거래량들이 들어와 주면서 전반적인 기술주들이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하방을 찍는 것보다 이제부터는 단기 이평선들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지수 차트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면밀하게 좀 살펴보면 우리가 5일선과 11선, 21선 등 다양한 단기 이평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따라서 어디서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단기 이평선들이 뭐고 대체 5일선과 11선 이런 건 좀 어떻게 보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 역시도 제가 팍스통신망에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 그런 교육들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난주 같은 경우는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로 발표가 되면서 전반적인 충돌이 조금 나타났어요. 실업률과 고용지표 자체가
서로 좀 상반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장 자체가 견조하다라고 인식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조금 더 사그라든 게 어느 정도 있었지만 이제 이 부분들로 인해서 이번 주에 발표되어질 이 CPI, 소비자 물가지표나 생산자 물가지표, PPI 같은 이런 중요한 물가지표를 또 앞두고 있어요. 자, 만약에 이 지표들로 인해서 어떻게 발표가 났고 어떻게 또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그럼 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또 전략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시장이 다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의 포트는 다시 기술주 위주의 포트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요. 만약에 지표가 생각보다 시장의 원하는 방향성과 조금 반대되는 부분들로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처럼 비주류 테마들이 조금 더 이 단발적인 상승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포트를 또 다르게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 이런 부분들을 혼자 못할 것 같다. 벌써 겁난다,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단에 있는 QR코드가 있어요. 카메라로 한번 찍으시면은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방이 있으니까 여기로 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지난주 중반까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다가 약간의 조정이 나타나다 싶었던 건 금요일부터였습니다. 사실 거래일로만 따져보면 이 거래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체감상 굉장히 길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마음의 여유를 조금 더 갖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조정 흐름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다 보면 그 다음에 조정 후에 튀어오를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골라봐야겠죠. 또 미국에서는 현지 시간으로 14일 그리고 15일에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또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걸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혼자서는 어디가 튀어오를지 전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라면 대표님이 전략을 다 꼼꼼하게 세워주신다고 하거든요.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내일 장중의 흐름부터 같이 한번 짚어 나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중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적인 흐름 살펴주시고요. 단기적으로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걸지 단기 공략주까지도 공개를 해주십니다.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 모든 혜택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방송 끝나기 전까지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참고해볼 만한 증시 일정이 어떤 게 있는지 같이 또 살펴봐야겠죠. 여태까지 방송에서 일정으로 짚어주셨던 부분들 그 안에서 관련주들이 힘있게 또 그 주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꼭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짚어볼 내용 사실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던 내용이기는 해요. 맞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나타난다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약바이오 여태까지 별로 안 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되는 맞습니다. 걸까요? 사실 이 JP모건 컨퍼런스 자체는 연초에 가장 큰 대형 이벤트 중에 하나예요. 네. 앞서서 이제 지난주에 CES 2025가 시작이 됐었잖아요. 이제 결국엔 종료가 됐지만 네. 이 CES를 기점으로 다음에는 항상 JP모건 컨퍼런스가 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JP모건 컨퍼런스로 인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또 수혜를 받을 것이며 여기에 대한 관련주 무엇이 있을지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화면 같이 보시죠. 자, 트럼프 2기의 출범에 앞서 열리는 JP모건 컨퍼런스 제약바이오의 총출동이다 라고 또 표현을 했는데 글로벌 최대 바이오 투자 심포지엄으로 약 600개의 기업과 8천여 명이 참석할 전망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무산된 미국의 생물보안법, 여러분들 작년에 제약주를 공략했다 한다면 대부분의 재료가 아마 생물보안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재료도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두 개의 재료를 가지고 사실 제약주를 공략했다 하시면 수익을 이 부분으로 많이들 챙겨보셨을 텐데, 자, 생물보안법 사실 작년 말쯤에 이 생물보안법이 기각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 연도에 다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여기에 대한 이 생물보안법 자체가 재추진될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보안법 이게 대체 뭔지 또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JP모건 컨퍼런스에 대한 이번에 행사에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지만 먼저 이렇게 딱 두 가지 정도를 먼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생물보안법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에 대한 가능성이고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재료 자체는 CDMO 전문 기업의 출시와 ADC의 생산실을 갖고 있는 이 CDMO의 재료를 갖고 있는 셀트리온에 초점을 좀 먼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GLP 계열 이게 뭐냐?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 재료들이죠. 펩타이드 중심의 시작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D&D 파마텍에 대한 어느 정도의 차트 분석과 재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이 있을 거지만 그러면 JP모건 컨퍼런스의 주요 포인트는 이 CDMO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두 번째는 GLP-1 즉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재료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생물보안법에 대한 재료들도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차트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같이 살펴볼 종목은요. 셀트리온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약주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잘 알고 있기도 하고 제약주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셀트리온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종목 사실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추세와 그리고 어느 정도 행보 기간과 그런 것들을 조금 살펴봤을 때 저점은 충분히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차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지금까지의 우상향의 추세는 깨지지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우상향 깨진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저점에서부터 꾸준하게 고점이 갱신되면서 눌림목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자, 2020년도에 신고점을 만들어내고 현재 시점까지 무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긴 기간 동안 추가적인 움직임은 따로 없었어요. 뭐 하방도 따로 없고 상방도 따로 없는 이 긴 횡보 기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어찌됐든 저점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월봉상의 이동평균선이면 초장기 이평선이 되겠죠. 이 구간에서의 지지를 꾸준하게 받아주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이 지수의 차트들을 다 살펴봤을 때 지수가 어땠어요? 굉장히 요동을 많이 쳤죠. 오르기도 많이 올랐고 내리기도 많이 내렸는데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됐어요? 자, 저점을 깨지 않은 채 현재까지 꾸준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 차트의 상태상 어느 정도 행보를 꾸준하게 해주고 있는 이 이동평균선의 장기의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일봉 차트로 좀 돌아왔을 때 지금 8월 달부터 시장이 사실 좋지 않았잖아요. 급격하게 좋지 않았던 시장이었는데 자, 보시면 어느 정도 저점이 이탈이 한번 나왔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때요? 자, 특히나 이때는 거래량이 강하게 동반되면서 이 이탈됐던 구간을 강하게 회복시켜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직접 차트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이 내려갈 때마다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라고 아까 전에 지수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정확하게 이 대형주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JP모건의 컨퍼런스에 대한 재료, 이 CDMO에 대한 재료, 위탁 생산에 대한 재료와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까지 새로 자회사까지 만들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이 사업까지 계속 확장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대한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저는 1월 달에 나타났던 작년 1월 달 초 이때 나타났던 강한 상승세는 사실상 이때 당시에는 이제 기업 분할과 합병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던 거긴 하지만 이때 당시에 동반됐던 거래량 절대 무시 못할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더 이상 깨지지 않는다면 저는 이 구간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충분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모아가야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시겠죠. 자, 그거는 아래 보시면 QR코드 팍스통신망으로 오셔서 함께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 D&D 파마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련된 재료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작년 5월 달에 상장돼서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종목이지만 최근에 이때 당시에 상장됐던 고점을 돌파했던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있는 차트의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갖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상장된 날 고점과 최근에 10월 달에 만들어져 있는 고점이 돌파를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를 한 이 스토리가 지금 차트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자, 이때 당시 고점 돌파를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시 주가는 하락하게 되겠죠. 자, 근데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장기 이평선에서의 첫 번째 지지가 나왔고요. 이 지지를 기반으로 다시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데 자, 이번에 다시 시도하면서 역사적 신고점을 만들어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자, 그때 당시에 돌파를 실패를 했던 이 라인 자체가 기존에는 저항대 라인이었다면 이번에는
지지 구간의 라인으로 바뀌어주는지의 체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특히나 이번의 시점에서 또 한 번의 고점을 갱신을 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내려왔는데 자, 최근에 약 2거래일, 3거래일 동안 지지를 깨지 않은 저점이 나타났어요. 하필이면 어디예요? 기존의 고점, 즉 저항대가 지지대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하게 더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 지지가 받아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 단기적인 스윙 관점으로 현재 시점에서 공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자, 그냥 다 들어가면 되는지 혹은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정답은 어디에 있다? 하단에 QR코드, 자, 카메라로 한 번만 찍으시면 됩니다. 박스통신망으로 함께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나타나는 JP모건 컨퍼런스에 대한 수혜주들 함께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현지 시간으로 13일부터 16일까지 개최가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 두 가지를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개의 성향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셀트리온을 만나봤는데 대표적으로 CDMO라는 재료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5년이라는 긴 횡보 기간을 보내왔죠. 그런데 장기 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요동쳐왔던 주가지수 대비해서는 평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모아가게 된다면 JP모건 컨퍼런스라는 이 재료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이 수익을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반면에 D&D 파막텍 살펴봤습니다. GLP-1, 이 비만 치료제와 엮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 5월에 상장을 하고 최근에 고점을 돌파해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전에 10월에도 돌파 시도가 나타났었는데 실패한 후에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하지만 장기 평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냈고요. 이번에는 돌파를 성공한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전 고점 부근을 과연 지지 라인으로 삼게 될 것인지 확인하는 기간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지지 라인으로 삼는데 성공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추가적인 가격 전략들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추가적인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께만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만나볼 수 있는 대표님의 관심주들, 앞으로의 향후 대응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고요. 장중의 시황 흐름까지도 같이 짚어나가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날 때 문이 굳게 닫히니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정으로 하나만 살펴보면 또 아쉽다라고 느껴지실 테니까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또 주목을 받는 게 트럼프의 당선과 더불어서 머스크의 입지가 너무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스페이스X, 우주항공과 관련해서도 좀 주목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스타쉽이 이제 또 7차 시험 발사를 앞두고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시장 오늘까지는 좀 조정이 나왔지만 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단기 이평선들에 대한 지지가 확실하게 나타난다면 추가적인 상승, 최근의 고점도 다시 한번 돌파될 가능성이 오.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이 올라갈 때는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 기술주를 포트에 담아라 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주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담는 게 아니에요. 자,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시대, 머스크의 시대라고 해서 사실 과언이 아닌데 네. 둘이 또 교집합돼서 또 관련주 수혜주가 나온다면 우리가 반드시 또 포트에 담아놔야 적어도 여기에 대한 수혜를 또 받아올 수 있지 않나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주항공에 대한 우리가 재료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 같이 보시죠. 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스타쉽 7차 발사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1월 14일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지금 사실 최근에 기상현상이 조금 악화되다 보니까 14일이나 15일 정도로 조금 약간의 지연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예상과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하락했지만 우주항공 관련주들 생각보다 탄탄하게 버텨주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 이미 시장에서는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2026년 화성 탐사 목표 달성을 위한 스타쉽의 7차 발사 일정을 확정했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번에 스타쉽을 발사를 하면서 중요한 목표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차세대 스타링크 위성과 비슷한 크기의 무게 스타링크 시뮬레이터 10개를 우주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자, 항상 스페이스 X 이꼴
이 스타링크 절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스타링크는 뭐냐? 위성통신과 관련되어 있는 이 부품입니다. 자, 특히나 이 위성통신과 관련되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우주항공, 위성통신 관련주들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혜주들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종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직접적인 우주항공 관련주 중에 하나인 AP 위성과 자, 여기에 따른 스페이스 X에 관련주 KTIS 두 가지를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AP 위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KTIS라는 스페이스 X의 직접적인 관련주도 한번 같이 살펴볼 거지만 AP 위성, 우리나라에서 항상 우주선을 발사할 때쯤이면 부각이 돼서 함께 움직임을 보여주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P 위성이었어요. 보시면 차트를 잠깐만 좀 비교를 해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AP 위성 같은 경우는 파동이 중간중간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딱 보시기만 하더라도 확실히 좀 움직임이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이구나 라고 차트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KTIS를 좀 보도록 할게요. KTIS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움직임 충분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관련주가 아닌 AP 위성보다 조금 더 뜨문뜨문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때 당시 3월 달에는 AP 위성과 똑같이 우주항공에 대한 수혜와 가능성,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로부터는 사실 거래량이 크게 동반되긴 하지만 파동을 그려지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그래서 뭘 하고 있냐? 자, 장기 이평선들이 하락으로 조금씩 이어지기는 하지만 이 단기 이평선들도 하단에서 돌파할 시도를 조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차트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이 구간에서 중요한 시점은 캔들인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딱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중간중간 더 이상 상승은 못하지만 윗꼬리를 달거나 강한 양봉을 보여줬지만 음봉으로 마감이 되는 이런 상승의 마감들이 어느 정도 좀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나 이때 당시에도 지금 최근에 연달아서 상승이 나왔지만 다시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죠.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기 이평선들을 계속 돌파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 차트상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종목은 지금 최소 몇 개월 동안 하단에서 이 매물,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기 위한 매집을 계속 꾸준하게 진행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나중에 어느 정도 힘을 다 모았을 때 자, 거기에 대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 우리가 분할 매수로 선침의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겠죠. 왜? 언제 상승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 저점을 깨지 않는 구간에서 지지가 나온 상황에서 이렇게 매집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 충분히 누군가가 수급 주체들이 열심히 모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나중에 폭발적인 힘을 낼 수도 있으니 여기에 대한 수혜를 우리가 또 가져가야겠죠. 자, 기다림이 좋다. 난 조금 더 여유 있는 투자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 종목에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AP 위성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AP 위성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방금 전에 KTIS를 좀 살펴봤는데 그 종목과 차트를 좀 비교를 했을 때 이 종목은 조금 어때요? 조금 더 변동성이 확실히 나타나죠. 파동도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엄청나게 많이 빠지기도 했어요. 다만 이 구간에서 갭상승으로 상한가를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중간중간 힘 자체가 굉장히 크다, 세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이 AP 위성의 차트인 것 같아요. 특히나 고점을 만들면서 악성 매물대도 1차적으로 소화를 했고 자, 지금의 차트상 어떤 구간이냐? 자, 이때 보시면은 이 강한 수급이 동반되면서 어떤 흐름이 나타났어요? 장기 이평선들을 돌파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자, 돌파를 하고 나서 다시 눌림목이 좀 나타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점이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장기 이평선들이 다시 돌파가 된다면 이때 당시의 고점보다 더 높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KTIS보다 AP 위성의 상승 시기가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만큼 내가 이 종목을 미리 빨리 잡아놔야지 상승을 그대로 내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제가 차트를 분석해서 설명을 해드려도 나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냥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이제 11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럼 어디서 함께 할 수 있냐? 하단 QR코드 지금 보이시죠? 카메라로 찍으시고 팍스통신망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전략들과 수익까지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섹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사실 최근에 시장은 눌리고 있는데 그 시장 흐름 대비해서 우주항공 섹터는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다시 살아날 때는 그만큼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시장이 살아날 때 우리가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두 가지 종목으로 좁혀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AP위성과 KTIS 만나봤죠. 자, 이 두 가지의 성격이 조금 달라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따라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AP위성, 우주항공 재료가 나올 때 즉각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이죠. 최근에도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KTIS보다는 상승이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나는 인내심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AP위성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셨다가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반대로 KTIS, 최근까지도 장기 이평선을 꾸준히 돌파하려는 듯한 시도가 보였습니다. 매집봉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힘을 모으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조금은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이 KTIS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의 성향이 어떤가를 판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타이밍일 것 같습니다. AP위성처럼 내가 즉각적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을 노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에 맞춰서 전략을 받아가시면 되고요. 나는 누가 뭐래도 안정적으로 모아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하신다면 KTIS의 전략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종목에 대한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만나봤던 우주항공 섹터의 관심주들 그리고 앞서 만나봤던 JP모건 헬스케어를 재료로 할 수 있는 관심주 두 가지 모든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얼른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태까지는 관심주들을 만나봤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꼼꼼하게 엄선해서 또 선별해서 가져오신 밀착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밀착 종목은 어떤 이슈를 토대로 만나볼 수 있는지 먼저 투데이 증시 이슈부터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LA 산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이제는 약 200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는데 워낙 피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 이후의 후속 조치에 대해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증시에서 수급이 쏠리면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오히려 시장 흐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 더 튀어오르는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단기적으로 접근해보기에 괜찮은 접근 방법일까요? 일단 우리가 항상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기적인 포인트를 공략할 때 네. 단 하나만의 재료를 갖고 있다. 물론 이제 직접적인 재료를 갖고 있다면 그만큼 강한 상승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근데 단기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느 정도 매매에 테크닉이 있으신 분들은 뭐 호가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거래량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분봉상의 흐름들을 분석하는 등 네. 여러 가지 매매 테크닉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챙기거나 탈출을 할 거예요. 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상 그렇게까지 하기가 사실 쉽지가 어렵죠. 않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단발적으로 공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이 LA 산불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들 중에 앞으로 다른 테마와 연관성이 붙어 있어서 이 재료의 다양성으로 우리가 물려 있는 것보다 상승에 네.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그런 전략들을 좀 가져가는 종목들을 조금 컨택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슈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럼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 산불 서울시 4분의 1 크기의 면적 이상을 태웠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무려 200조 원 이상의 손실이 추산되고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세외 전야에 대한 불꽃놀이 화재가 이 강풍을 타고 재점화를 해서 사실상 나타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미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이제 결과가 좀 나와봐야 알겠지만 주거 지역까지 번지면서 인명 피해까지 사망자까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여기에 대한 보험 손실액이 한화 기준으로 약 29조에 달한다 할 정도로 굉장히 큰 피해가 뭐 이런 물적 피해나 인명 피해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발표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주들,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전력망 관련주들이나 이제 공기청정기 관련주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탄소 배출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후속 테마들, 대표적인 게 뭐 재건주들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살펴봤을 때 지금의 시점에서 단발적으로 가장 빠르게 오를 수 있는 다른 재료를 같이 갖고 있는 그 종목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종목은요. 제가 지난주에 이미 여러분들께 한번 밀착 종목으로 갖고 왔던 종목이에요. 그 종목으로 오늘 이미 수익을 챙겼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다시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또 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공략을 하는 그 종목이에요. 아마 지금 제 방송을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 종목 다시 공략해도 되나? 벌써부터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그때 당시에 안 들어왔더라면 지금이라도 함께 하셔야겠죠? 자, 어떤 종목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뭐 대표적인 종목들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래 차트를 같이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공기청정기 관련주로는 위닉스나 K웨더 같은 대표적인 공기청정기 관련주들 오늘 장 초반부터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대장주들이죠.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룡산업이나 세명전기인데 안 그래도 여러분들 작년부터 미국에서는 노후망 전력 설비들을 교체를 하겠다라는 정책들이 계속 꾸준하게 발표가 되어 있던 시점이었어요. 근데 하물며 이때 이 시점에서 산불로 인해서 그 교체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지게 됐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인프라적인 부분에서 다시 재건할 가능성의 전력 설비주들이 오늘 줄줄이 또 상한가나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뭐 탄소 배출 관련주도 있을 것이고요. 공기청정기 관련주들 있을 건데,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은 이 종목입니다. 자, 미국 산불 발암물질의 악마의 바람 비상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N95의 마스크를 착용을 권고한다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아마 마스크에 대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지금 시국 자체가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4가지의 호흡기 질환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미국에서도 정부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미국 지금 어떤 주들에서는 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이런 발암물질까지 떠다니고 있으니 우리가 마스크를 더 필수적으로 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마스크주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마스크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KF94 마스크는 미국 N95 인증을 취득하고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에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자, 이미 미국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이 기업의 차트 제가 지금 빠르게 차트로 넘어왔는데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전 페이지에 있는 마스크를 보셨을 거예요. 그 마스크 위에 보면은 기업 이름 써 있었죠.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보셨겠지만 나 그거 못 봤다, 마스크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자, 늦기 전에 얼른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의 차트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일봉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는 제가 일부러 오늘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단기적으로 공략할 것이기 때문에 자, 지금의 시점 제가 선을 하나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략 4,000원 정도에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고 자, 두 번째 선입니다. 자, 두 번째 선에서는 대략 2,750원의 선을 그어놓을게요. 자, 그럼 이 종목은 이 4,000원 선만 오면 내려가고 2,700원만 오면 올라가고 자, 전형적으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차트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최근의 흐름상 어떠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 구간이 오긴 왔는데 자, 이 구간이 오니까 다시 크게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윗꼬리들이 만들어지면서 전형적인 매집의 차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소개를 시켜드렸을 시점이요. 딱 이때였어요. 이때. 양봉이 나왔을 때. 자, 근데 오늘 어때요? 생각보다 오늘 기준으로 윗꼬리가 이렇게 생겨나긴 했는데 이거 별로 안 오른 거 아닌가? 오늘 상승만 무려 10%짜리의 상승입니다. 자, 오늘까지만의 상승이 10%고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의 이 캔들 자체가 매집의 캔들로 이어진다면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호흡기 질환의 재료도 갖고 있고 지금 여기 산불 피해로의 수혜주로도 가져갈 수가 있고 특히나 호흡기 질환 관련주들 이 앞으로 JP모건 컨퍼런스로 인해서 제약주가 부각이 된다. 그리고 또 한 번 최근에 또 호흡기 질환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다가 오늘까지 계속 조정의 흐름을 받았었죠. 자, 호흡기 질환 관련주들은 시기적으로 한 번 더 튈 가능성이 높은데 자, 마스크 관련주들은 이미 거대한 재료를 2개나 갖고 있네요. 단기적인 재료지만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 상승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우리가 공략을 한다면 현재 시점 3,000원이죠. 자, 근데 만약에 올라간다면 또 한 번에 4,000원대까지 상승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공략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무려 20% 내지 30%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30%까지 올라간다가 아니라 시장의 상황별로 우리가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전략을 잡고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공략하면 매도 타이밍도 못 잡을 것 같고 어디서 사야 될지 매수 포인트도 못 잡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팍스통신망 안에서 직접 이 종목명과 전략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기 전에 지금 바로 함께 하세요.
네, LA 산불과 관련해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걸지 밀착 종목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미 올라버린 전력 설비, 공기청정기 이런 쪽으로 관심을 두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위닉스, K웨더 그리고 재룡산업, 세명전기 이렇게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짚어주시기는 하셨지만요. 어디까지나 이미 튀어오른 종목들이기 때문에 후속 테마에는 어떤 게 있을까 조금 더 주목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미 지난 방송에서 공개를 하셨고 또 수익을 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에 왔고 또 새로운 재료도 생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자고 하시죠. 지금 마스크 관련주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병 확산과 관련한 재료도 가져갈 수 있고 LA 산불 재료까지 대형 재료 두 가지를 품으면서 튀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내가 바로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을 하나쯤 가져가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밀착 종목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자세한 전략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조금 더 활기찬 시장을 기대해 보면서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